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부 은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5단원 중에 별과 외계 행성계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에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 지대를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적정 온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 자기장이 존재해서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존재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적정한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질량이 너무 큰 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빨리 진화를 해서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고요. 질량이 작은 별은 어때요? 항성과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고 중력과 조성력에 의해서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요.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면 한쪽 면만 보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햇빛이 골고루 분산되지 못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또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단원이 드디어 바뀌었어요. 6단원으로 외부 은하 그리고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5단은 벌써 끝났고 이제 이 내용만 외부 은하 이번 시간에 끝내고 다음 시간까지 우주론에 대한 내용을 끝내면 이제 지구과학 1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 권을 다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요. 외부 은하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핵심 개념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은하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외부 은하의 분류.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했냐면 허블이라는 엄청 유명한 과학자가 은하를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도 배웠겠지만 나선 은하, 그 다음에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은하들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 은하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사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 조금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하의 분류. 첫 번째, 은하의 분류. 아까도 말했지만 허블에 의해서 은하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요 은하를 타원 은하라고 하는데요. 타원 은하. 그래서 elliptical이라고 해서 E라는 거를 표현을 해요. elliptical이 타원이라는 소리죠. elliptical galaxy라고 해서 타원 은하이다. 타원처럼 생겼다. 이 타원 은하는 E0, E2, E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평평도에 따라서 숫자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편평도 0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운 거야. 1에 가깝다. 편평도가 숫자가 커진다. 편평도 숫자가 커지면 더 찌그러져 있다는 소리겠죠. 20률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E0일 경우 더 1에 가깝고요. E5, E7 이런 식으로 갈수록 더 납작해지는 이런 은하들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타원 은하는 이렇게 elliptical galaxy라고 해서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편평도예요. 편평도가
작을수록 1에 더 가깝고요. 이 7까지 있는데 엄청 납작하게 나타나 있는 은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 은하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첫 번째로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타원 은하겠죠. 여러분들 타원이 뭔지 알죠? 초점을 갖고 있는 타원, 찌그러진 원, 타원 형태이다. 그리고 나선팔이 없다. 팔이 없다. 그리고 특징 또 뭐가 있냐면 성간 물질이 굉장히 적어요. 성간 물질이 적음. 성간 물질이 여러분들 뭔지 알죠? 저번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별성, 사이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별은 성운에서 태어나죠. 성간 물질이 뭉쳐져 있는 성운. 그러면 성간 물질이 타원 은하에서 적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타원 은하는 새로운 별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간 물질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따라서 대체로 질량이 굉장히 작은 늙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원 은하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늙은 별이 많다. 이 늙은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일까요? 가늘고 길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붉은색을 나타내겠죠. 온도가 낮은 붉은색을 나타낸다.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선 은하를 넘어갈게요.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 여기까지가 나선 은하인데 자, 여기는 타원 은하. 타원 은하, 여기는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선을 영어로 하면 뭐죠?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럴 갤럭시라고 해서 S라고 표현을 해요. S. 그렇지? 그런데 나선 은하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정상 나선 은하가 있고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나선 8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정상 상태로 나타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정상 나선 은하이고 막대 나선 은하의 경우에는 핵에 8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 8. 이게 이렇게 나선 8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막대 나선이다. 막대가 바죠, 바. 그래서 스파이럴 바라고 해서 막대 나선 은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B라고 표현하고요. 정상 나선 은하는 S라고 그냥 표현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은하의 핵과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핵이 클수록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클수록 나선팔 감긴 정도가 클수록 이게 클수록 A라고 놓는 거예요. SA 스파이럴 A형 스파이럴 B형, 스파이럴 C형. C형은 그러면 어떨까요? 은하 핵이 쪼만하고 나선팔이 덜 감겨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엄청 감겨 있는 거고 풀려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덜 감겨 있는 거는 C형이라는 소리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은하 핵이 크고 감긴 정도가 크면 A, 스파이럴 A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도 마찬가지로 핵이 크고 나선팔에 감긴 정도가 크면 A형, 그래서 SBA형, 그 다음에 SBB형, SBC형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걸 알겠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으면 S형, 덜 감겨 있으면 C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선 은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선 은하, 잠깐만 보면은 나선 은하. 자, 이렇게 생겼죠. 정상 나선 은하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스파이럴 이렇게 나선 팔이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중심부에 은하 핵이 존재를 해요. 은하 핵.
여기 중심부를 은하의 핵이라고 해요. 은하핵.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나선팔. 위에서 올려다 본 거죠. 나선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하핵에는 굉장히 성간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성간 물질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늙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간 물질이 없으니까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늙은 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띠게 된다. 나선팔은 성간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성간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아지고요. 이 나선팔의 경우에는 새로운 별이 많기 때문에 젊은 별이 많겠죠? 젊은 별. 그래서 푸른빛을 띠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여기 나선팔이 굉장히 푸른색을 나타나고 중심으로 갈수록 빨갛게 나타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irregular라고 하는 irregular라는 뜻이 불규칙하다는 거잖아요. irregular galaxy라고 해서 불규칙한 은하이다. 그래서 이거를 IRR이라고도 쓴답니다. IRR 은하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타원 은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나선 은하, 이번에는 불규칙 은하. 성간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물질.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가스나 어떤 티끌, 가스나 뭐 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의 탄생이 어떨까요? 별이 엄청 많이 탄생할 수 있겠죠?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아져요. 새로운 별의 탄생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젊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푸른색 별들이 많겠죠? 젊은 별들이 많다. 우리 은하는 이 은하 분류 체계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하냐면 나선 은하긴 한데 어떤 나선 은하? 나선팔을 갖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답니다. 막대 나선 은하에 우리 은하는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많이 지저분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필기 노트를 다시 따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분류는 허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허블이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야. 모양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elliptical galaxy라고 해서 타원 은하 2라고 표현하고 평평도가 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깝고 숫자가 커지면 찌그러진 정도가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고요. 성간 물질이 굉장히 적어서 늙은 별이 많은 붉은색이 많아지고요. 새로운 별이 거의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파이럴 갤럭시라고 해서 나선 은하를 알아봤어요. 나선 은하의 종류에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가 있었는데 정상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없는 게 정상 나선 은하고 나선팔이 있는 경우를 막대 나선 은하이다.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는 S, 막대 나선 은하는 S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A, B, C가 붙는 이유는 은하 핵의 크기 그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라고 나눠볼 수가 있고요. A일수록 은하 핵이 크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가 크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규칙하다라고 해서 IRR이라고 표현을 하고 irregular galax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새로운 별이 굉장히 많이 탄생해서 푸른색 계열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허블이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를 해본 건데요. 그럼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는 특이한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이 은하. 특이 은하. 자, 특이 은하에서는 세 가지 은하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파 은하. 두 번째로는 칼 세이퍼트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한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나게 천문학계에서 엄청 유명 인사일 정도로 미스테리한 천체예요. 퀘이사라는
은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파은하예요. 전파은하. 자, 전파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타원은하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가시광선,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파장대로 이 전파은하를 보면은 마치 타원처럼 생긴 타원은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전파 영역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나타내게 돼요. 특별한 구조를 나타내. 어떤 구조를 나타내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개학을 하면 그림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그리는 것만 참고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중심이 있고요. 중심이 있어. 그리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물질이 분출이 되는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전파 영역에서. 자, 이거를 Z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 Z가 퍼져서 어떤 덩어리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이거를 로브라고 해요. 로브. 얘는 Z. 얘는 뭐냐면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다. 거대 질량 블랙홀. 자, 이거 교과서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이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그려볼게요.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은 뭐죠? 질량이 굉장히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시공간을 찌그러뜨리는 천체예요. 그쵸?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다 끌어당기겠죠. 다 이렇게. 왜냐하면 질량 시공간이 꾸겨져 있으니까 어떤 물질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겨. 그러면 끌어당기다 보면은 그 물질들이 여기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에서 어떤 강착 원반들이 물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물질들이 이 블랙홀을 주변을 돌게 돼요. 그걸 우리가 강착 원반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흘려들으면 이런 강착 원반이 생긴다. 왜냐면 블랙홀은 질량이 크니까 주변 물질들을 모두 빨아들여서 이렇게 회전하는 원반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회전하는 원반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내부 안에서는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엄청 빨리 달리는 물질도 있을 거고 바깥에서는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느리게 달리는 애들도 있겠죠.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각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공전 속도가 달라지니까 여기선 빨리 돌고 여기선 천천히 돌면서 자기들끼리 공전 속도가 달라지니까 마찰의 속도가 어떨까요? 마찰의 속도가 자기들끼리 엄청 부딪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강착 원반에서.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블랙홀 강착 원반의 수직 방향으로 이 물질을 다 토해내게 돼요. 다 뱉어내는 그거를 우리는 Z류라고 해요. Z류. 물질을 분출하게 된다. 그래서 Z류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전파 은하를 봤을 때 Z류가 발생이 된다. 라면 중심에 뭐가 있다는 소리죠? 그쵸. 강착 원반이 있고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있다는 소리예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사실 스티븐 호킹이 말한 개념인데 우리가 직접 관측이 불가능해요.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를 토대로 여기 블랙홀이 있구나 라는 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건 이 Z류가 위아래로 분출되는 걸 토대로 여기에 블랙홀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러면 특히 지금 이 전파 은하에서의 중요한 점은 특징은 여기 특징을 한번 쓸게요. 전파 은하의 특징. 자,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왜? 블랙홀.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이에 따라 제트류를 분출하기 때문에 강한 전파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와 로브를 만든다. 그거를 우리는 전파은하라고 한다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수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개념만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흘려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은하로 나타나고 전파 영역에서는 이렇게 Z가 위아래로 분출되고 있고 로브가 퍼져 있는 Z가 퍼져 있는 로브가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그래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강차-건반 토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이 은하에는 뭐가 있냐면 칼 세이퍼트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한 세이퍼트 은하라는 게 있어요. 이 세이퍼트 은하는 육안상으로 보면은 정상 나선 은하에 속하는 은하예요. 정상 나선 은하.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가 없고 이런 식으로 정상 나선 은하가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다. 자, 그러면 이 세이퍼트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중심부가 여기 핵 지금 은하의 핵이 중심부가 특별히 엄청나게 밝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부가 특별히 밝게 나타나. 무슨 소리냐면 중심부가 엄청 밝게 나타나. 뭔 소리야? 여기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소리죠. 네,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특징.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을 나타내요. 무슨 소릴까요? 넓은 방출선을 나타낸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넓은 방출선. 여러분들 방출선 배운 거 기억나죠? 방출선이 왜 나타나죠? 어떤 가스가 있다라고 쳤을 때 자, 여기에 어떤 가스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 가스가 온도가 낮고 밀도가 낮은 상태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주변에 광원에서 온도가 낮으니까 배고픈 상태여서 얘가 여기서 방출하는 빛을 먹어서 흡수선이 나타나죠. 그쵸? 그런데 얘가 배부른 상태야. 온도가 높아. 이 기체가. 밀도가 낮고 온도가 높으면 배부르니까 뱉어내겠죠. 그게 뭐죠? 방출선이죠. 그럼 방출선에서는 자기가 먹은 거를 뱉어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에서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 기억나죠? 자기가 먹은 걸 방출을 한 거니까. 그러면 넓은 방출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강차 건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블랙홀이 있고요. 블랙홀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 블랙홀이 질량을 모두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강차 건반을 형성한다 했죠. 블랙홀을 중심으로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예요. 여기 강차 건반을 형성한다. 이거 외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원리야. 강차 건반이 엄청나게 빠르게 형성이 돼. 그러면 지금 이 강차 건반이 가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온도가 높은 가스야. 이 강차 건반이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어떤 기체야. 그러면 여기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을 때 이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기체에서 방출선을 내놓겠죠. 자기가 지금 배부른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그쵸? 그럼 방출선을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관측자가 있어. 관찰자가 이렇게 눈이 있어. 관찰자. 이 블랙홀을 봤을 때 관찰자가 이 블랙홀을 올려다 봤을 때 자, 이 가스가 이 강차 건반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이 강차 건반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죠.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요. 빠르게 공전 혹은 빠르게 운동한다. 그러면 이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죠. 얘가 갔다가 엄청 빨리 오니까 그러면 적색도 나타나고 여기서
주황색으로 할게요. 적색도 나타나고 청색 편의도 나타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적색, 청색이 같이 빠르게 공존하면서 나타나니까 어때요? 방출선의 넓이가 넓어졌죠? 마찬가지로 요 특정 파장도 청색과 적색 편의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색, 청색이 같이 나타나서 방출선이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이퍼트 은하에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중심부가 매우 빠르게 운동하고 있다. 빠르게 운동한다. 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고 중심부가 매우 빠르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강차 건반이 존재해야 되고 따라서 중심에서는 뭐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세이퍼트 은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엄청 미스테리한 천체, 퀘이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옛날 선생님 대학생 때 과과 아이디가 퀘이사였거든요. 엄청 미스테리해가지고 미스테리한 천체라고 해서 되게 이쁜 것 같아가지고 퀘이사라는 그런 닉네임을 썼던 적이 있는데 이 퀘이사가 뭐냐면 별처럼 보이는 은하를 퀘이사라고 해요. 별처럼 보이는 은하다. 무슨 은하긴 한데 별처럼 보여? 그럼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멀다라는 소리죠.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이자. 왜냐하면 마치 한 점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은하인데 별처럼 보이면 엄청 멀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먼데 밝아. 먼데도 우리 눈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밝아. 그러면 무엇을 시사하냐면 얘는 엄청나게 멀다는 걸 시사하고 엄청나게 멀다. 우주는 팽창 중이니까. 그럼 이건 뭘 시사하냐면 초기에 생성된 천체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이 퀘이사라는 거는 이 퀘이사의 별빛을 분석을 하면은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매우 큰 적색 편의. 이거 다음 시간에 제대로 배우겠지만 허블의 법칙을 일거해서 이 매우 큰 적색 편의는 엄청나게 멀리 있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멀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려면 태양은 우리 눈에 태양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8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 과거의 태양을 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별이 우리한테 1광년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별을 봤을 때 1년 전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별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년이 걸리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퀘이사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예를 들어 137억 년이라는 거리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퀘이사는 과거의 퀘이사겠죠. 즉 137억 년 전의 퀘이사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퀘이사는 우주 초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생성될 당시에 그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하를. 그러니까 이 퀘이사는 우주 초기에 형성된 천체의 확률이 높아요. 즉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과거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를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봤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 은하의 분류 내용과 특히 은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하의 분류는 허블에 의해서 나타났고 은하를 모양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나눠봤죠. 그래서 일립티컬 갤럭시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스파이럴 갤럭시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그 막대, B를 붙여서 막대 나선 은하, 그다음 불규칙 은하 이렇게 나눠봤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은하에
특이은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파은하, 그리고 칼 세이퍼트가 발견한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퀘이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파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는데 그 특별한 구조는 강착 원반에 대해서 수직인 Z류를 방출하고 이 Z가 퍼진 덩어리 구조인 로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블랙홀이 있으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이 강착 원반에서 공전 속도가 물질끼리 서로 달라지면서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거에 따라서 강착 원반의 수직인 Z류를 방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은하는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알아봤고요. 일반 은하보다 어떻게 수백 배가 강한 전파 은하가 나타난다. Z와 로브를 만든다. 이런 내용 알아봤고 세이퍼트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가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중심부가 굉장히 밝아. 그렇기 때문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스펙트럼에서 무슨 선?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했었죠? 넓은 방출선은 중심부가 매우 빠르게 운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적세편이와 청세편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엄청 빨리 돌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한다 라는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적세편이나 청세편이가 엄청 빨리 돌면은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자, 퀘이사는 엄청 미스테리한 천체로 별처럼 보이는 은하예요. 굉장히 멀고 엄청 밝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퀘이사는 적세편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주는 팽창 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다는 소리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세편이 정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우주 초기에 생성될 천체의 확률이 높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퀘이사는 완전 과거, 우주가 생성된 거의 초기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은 자, 교과서를 볼게요. 181쪽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은하는 형태에 따라서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된다. 이거 다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 은하는 SPA, 스파이럴 바 A, 핵의 크기가 크고 감긴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속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양과 형태를 분류했다. 그래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타원 은하는 둥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원에 가까운 거는 E0 그리고 그 납작한 거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건 E7이다. 나선 은하는 막대 나선과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되고 나선팔에 감긴 정도 그리고 핵의 크기에 따라서 A, B, C로 세분화된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고요. 우리 은하는 뭐예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선 은하는 원반 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선팔에는 파랗고 젊은 별이 많다. 그리고 핵에는 늙은 별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불규칙 은하는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특징들 알아봤었고. 자, 특이 은하에는 전파 은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Z를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Z. 자,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되긴 하는데 전파 영역에서는 Z를 형성하고 로브도 형성한다. 그래서 중심에 블랙홀에 의한 강한 중력과 자기장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퀘이사, 엄청 특이한 미스테리한 이 퀘이사. 별처럼 보이는데 은하죠. 그래서 전파 은하나 세이퍼트 은하보다 훨씬 더 밝은 핵을 지니고 있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촬영하면 평범한 별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 별이 아닌 천체를 우리는 퀘이사, 그러니까 별처럼 보이는 은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퀘이사가 훨씬 더 먼 곳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는 소리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소리라고 했었죠.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퀘이사는 우주가 생성되는 초기
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칼 세이퍼트가 발견한 세이퍼트 은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로 있고 블랙홀 주변 물질이 빠른 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방출선이 어떻다? 넓은 방출선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